네, 한국 힙합에 속한 여성 래퍼분들의 타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낮게 깔린 톤과 타이트한 플로우를 앞세워가지고 그냥 랩으로 들이박는 타입, 아니면 남성들의 흐뭇한 미소를 자극하는 타입으로 이 전형을 깨고 나온 분들도 있긴 하지만 암튼 그들을 대표하는 스타일은 타이트한 랩과 섹시 컨셉, 이렇게 두 부류로 쪼개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스타일과 컨셉으로 나오던 간에 실력과 음악성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느 남성 래퍼들과 다를 바 없이 유통기한이 앞으로 더 땡겨진다는 불변의 사실이죠. 실제로 그렇게 씬에서 낙오된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그런 사정과는 별개로 한국 힙합 내에서 눈에 밟히는 여성 래퍼들의 등장은 일정 간격을 두고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신 분들로 한해서 흥미로운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아직 엄청난 유명세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이 높거나 지금 그 가능성을 뚫은 분들로다가요. 루시갱. 네, 루시갱이란 이름을 간간히 들어보셨거나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이눈인 정도 커리어나 실력이면 장르 팬들 사이에서 크게 한번 술렁일 만한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루시갱은 대략 4년 동안 모든 지표가 쭉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였어요. 처음 등장했을 땐 약간의 아쉬운 구석이 컸습니다. 가사도 그냥 무난무난하고 발음이 뭉개지는 구간도 있고 플로우도 헐겁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존재했걸랑요. 때문에 그의 초창기 주목도가 떨어졌던 건 일반 핫core 래퍼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이후 차례대로 발표한 개인 작업물과 팀 프로젝트 앨범을 써도 비교적 인상 깊은 감흥을 남기지 못하며 폭넓은 층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고요. 근데 헛슬과 진취적인 마인드가 결합되면 음악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걸 가장 최근에 발표한 앨범으로 증명했어요. 첫 정규작인 루시퍼스 테라피에서 폼을 한껏 끌어올리더니 2년 만에 발표한 또 다른 앨범 단위 작업물을 통해서 마침내 루시갱이란 아티스트의 뚜렷한 성취를 이뤘죠. 동생만 여보 친구들아 잘 들어 나 잠깐 떠났을 거야. 루시갱은 앨범 타이틀에 맞는 사운드와 장르를 차용해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트랙들이 플레이되는 동안 정말 도파민 터지는 쾌감을 선사했어요. 낮게 깔리는 베이스라인과 높은 음역대의 악기들이 마구잡이 내달리는 틈 사이로 자신의 유니크한 목소리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며 루시갱은 곡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프로덕션이 아닌 본인임을 알렸죠. 물론 서로가 함께 맞물릴 때의 시너지가 지리고 그래서인지 다소 기계적으로 들리는 그의 플로우 디자인이 마냥 자기적이거나 딱딱한 인상을 남기지 않는 이유도 비트가 지닌 특성에 따라 잘 설계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야 예전부터 자기 방식대로 잘 써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누님 진짜 곧 뜰 예정이니까 저가 풀매수 하시길 바랍니다. 로지바비. 네, 트랍 더 비트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때 로지바비 누님은 발성도 안 잡혀있고 음악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티가 팍팍 나가지고 1차 광속 탈락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납득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로지바비를 보고 슈퍼비는 당장의 실력은 차치하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평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슈퍼비의 이 예언은 신기하게도 불과 1년 만에 적중했습니다. 물론 그 포텐셜을 뚫어버리기까지의 과정에 로지바비의 연구도 있었죠. 트랍 더 비트 출연 이후 그는 여러 개인 작업물들을 연이어 공개하며 본인 스타일을 점점 확립해갔어요. 동시대에 나타난 여성 래퍼들과 비슷한 느낌의 트랩비트 위에 오토튠 장착하고 멜로디컬한 랩을 얻는 식으로 짧은 러닝타임 곡들을 여러 발이 한 사발이 뚝딱 했죠. 하지만 대충 말로 들어봐도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로지바비와 다른 여성 래퍼들을 구분짓는 뚜렷한 랩의 형태나 플로우의 구성, 가사의 양식, 프로덕션의 신선함 이런 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실력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인 것도 아니었고요. 때문에 로지바비란 캐릭터도 잠깐의 입소문만 타다 사라지나 했죠. 근데 이누님이 23시즌에 들어서 스타일을 약간 비트셨는데 그게 리스너들한테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로지바빈 자신의 앙칼진 톤을 활용해 일정 간격으로 라임을 짧게 끊어치는 형식으로 리듬을 만들어서 강한 중독성과 캐치한 맛을 보여줬어요. 그런 스타일의 랩과 조화를 이루는 비트 초이스도 탁월했고 또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떨어서 포인트를 준다거나 트래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시하는 어휘들을 골라와서 본인만의 독특한 영역을 확충하는 시도도 로지바비란 캐릭터를 구체화하는 요인이었고요. 그 때문에 라보너비트와 콜캐시 같은 래퍼들이 겹쳐 보이기도 하지만 로지바빈 여성 트래퍼라는 특수성을 확보한 덕에 그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누님에겐 아직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앨범이에요. 이누님이 스타일 변화로 한번 뚫어버린 포텐을 한 번 더 크게 터뜨리기 위해서는 영리한 방식으로다가 앨범 안에 자신을 녹여내야 합니다. 특히 로지바비 같은 여성 트래퍼가 신에서 레어템이기 때문에 정말 잘만 만들어 갖고 온다면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할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들고 나와 주십시오. 히비쿤다.
한국에서 듀오로 활동하는 팀들은 많아왔지만 혼성으로 이루어진 팀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99 네스티키즈는 혼성 듀오란 그 자체의 이유만으로 첫 등장부터 장르 팬들의 눈길을 끌었죠. 그리고 이들은 얼마인가 팬들의 호기심을 해소시켜주려는 듯 첫 앨범 단위 작업물을 가져왔습니다. Feel like hitman 조용히 kiss bad bitch better move watch 등 뒤에 씻기는 것들은 바닥에 red and juicy 안녕한 닭에서 육신 남성 멤버인 드레인케이와 여성 멤버인 히피쿤다는 서로 상반된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드레인케이는 묵직하고 히피쿤다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되는 서로의 특징이 앨범 내에서 불균형을 이루는가 싶기도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둘의 시너지가 곡의 끝부분에 도달해서도 힘을 쉽사리 잃지 않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둘의 야무진 랩 실력이 있다 할 수 있죠. 두 사람을 랩을 쏘아붙일 땐 쏘아붙이고 느슨하게 할 땐 느슨하게 뱉으면서 이상적인 형태의 완급 조절을 보여줬고 또 스킬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레벨의 것을 선보이며 혼성 듀오와 티키타카란 키워드 그 이전에 있어야 할 랩이란 원초적인 쾌감에서 짙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한 싱랩을 내세운 EP는 전작에 비해 약간 산만하고 심심한 감상으로 다가왔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새로운 시도를 앨범 단위 작업물을 통해 접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둘만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팀 소개가 길었는데 이제 히피쿤다 누님에게만 집중을 해보자면 이 누님은 커리어의 근간을 팀에 두긴 했지만 개인 커리어도 놓지 않았어요. 그니까 듀오가 아니라 솔로 플레이로도 잘할 수 있고 욕심이 있다, 이런 마인드로다가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한 거죠. 그런 히피쿤다의 디스코그래피를 채운 음악들은 꽤나 매력적입니다. 전위적이면서 깡따구가 느껴지는 가사와 함께 그에 맞는 폭넓은 랩 운용 능력이 돋보이고 사운드도 주로 인더스트리얼 쪽이나 러프한 질감으로 연출된 트랩 하위 장르들을 갖고 와서 자신이 가진 독특한 톤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잘 활용했죠. 베개 백이면 음악한데 죄다 랩하는 놈 농담이 하고 싶으면 하루가 예능 MC 죽을 내는 판 마치 죽었어도 반대 죽음을 앞두고 두두둔 두덩이 밝게 나 쉬지 않고 뱉으니까 주둥이에 담내 뭐 때로는 홀로 긴 러닝타임을 책임지는 게 다소 버거워 보여가지고 팀으로 활동할 때보다 쾌감이 덜한 면도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최근 등장한 여성 래퍼 가운데 히피쿤다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분은 찾기 쉽지 않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보일 앞으로의 행보가 반강제적으로 기대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 같네요. 치오 치카노. 네, 치오 치카노는 SNS 바이럴로 득을 보기도 했지만 그만큼 실도 많이 본 래퍼예요. 이누님이 처음 떡상각을 잡은 건 틱톡 챌린지 영상이 바이럴을 탔을 때였는데 나중엔 해외팬이 치오 치카노 그라그라그라 봄 데일리라는 인스타 계정을 하나 개설해가지고 보다 많은 해외팬들이 유입됐죠. 그 덕에 치오 치카노의 뮤직비디오나 스트리밍 수도 각각 100만 회에 근접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반발력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분이 밀고 나간 장르가 브롱스3D여가지고 장르 특성에 맞춘 게토와 렛츠 컨셉이 따라왔는데 해외팬들은 그게 좀 못마땅했나봐요. 왜냐면 그쪽 동네엔 게토 문화란 게 실제하고 총기로 인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사에 그와 연관된 특정 단어나 추임새를 넣어도 이질감이 없지만 한국은 뭐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 여성 래퍼가 들이란다고 그 내부의 것들을 따라하는 게 어이가 없던 거죠. 또 한편으론 아이스파이스가 유행시킨 추임새를 그대로 갖다 쓴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근데 이누님이 이런 논란을 떠안았지만서도 우리가 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랩에서 뿜어져 나오는 야마력이란 게 정말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미친년 같기 때문입니다. 네, 치오 치카노 정도의 에너지 레벨을 보여준 여성 래퍼가 한창 다민이 하이팠던 시기 이후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장점을 지닌 래퍼가 드릴판에서 날뛰니까 그 파워의 출력값이 미친듯이 높았죠. 하면 거리거리 넌말 좀 신절머리 오늘의 짱찌개 먹고 왜 콩밥으로 자를 테니 What the fuck your shit 나보다 못해 하는 큐티 안에도 씨발 난 살이 높게 벽바닥에 물론 아직 기본기를 좀 더 가다듬어야 하고 자신이 가진 톤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할 필요도 있고 평면적으로 나열된 가사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누님에게 기대를 걸어볼만 한 건 다른 국내 여성 래퍼들과 접점이 없는, 혹여 있더라도 상당히 독보적인 캐릭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자신의 단점은 줄여나가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래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뇌피션을 싸질러 봅니다. 200. 네, 오리지널 팀 도모다치를 제외한 나머지 버전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 시쿠엔터의 리믹스 버전이에요. 곧 600만 조회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뮤직비디오엔 원작에서조차 볼 수 없는 색다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곡의 첫 벌스를 담당한 래퍼 200이 씬에서 보기 드문 여성 래퍼이자 여고생이란 점이었죠. 앳된 외모와 톤을 비롯한 1차적인 정보에서 느껴지는 매력도 상당한데 비트 이해도나 라이밍 센스도 나이에 비해 좋아가지고 해당 곡에서 가장 많은 스팟라이트를 가져갔어요. 엉성한 제스처도 뭔가 그 나이대의 래퍼가 해서 그런지 마냥 미숙하게 느껴진다기보단 카와이했고요. 한편 개인 작업물은 보통 싱랩 위주로 하시던데 개인적인 취향으론 오히려 빡센 비트에서 랩을 뱉을 때가 뭔가 뻔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꽂히는 맛이 있더라고요. 보통 음색 좋으신 여성 래퍼분들이 오토튠 끼고 말랑한 비트 위에서 멜로디컬하게 소화하시는데 왠지 202부는 그 같은 양식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200이 스킬적인 요소는 아직 경력이 짧아서 부족하지만 박자 타는 감각이 팀 도모다치에서 보여준 것처럼 생각 이상으로 괜찮아가지고 다음 작업물은 그런 방향도 좋을 것 같다 생각
생각해요. 맛보기로 보여준 컴필에서처럼요. 부추와 역시나 놈이야 이러다 보니 친구 다 증발해도 해 Cause I want some new life Barbie 제키 와이 다미니로 장식 피날레 핑계들 재미 뭐 그렇다고 싱잉을 포기하란 건 아닙니다. 요즘같이 랩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에 랩과 보컬의 동시 소화 가능하다는 건 분명 나중에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게 분명하니까요. 특히 볼륨 있는 앨범에서 랩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면 그만큼 다양한 감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싸비득일 테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백 선생님께서 잘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최근 씬에서 떠오르는 여성 래퍼 4분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여성 래퍼란 말 자체가 약간 성적 차별을 기저에 두고 있는 표현이라 뭐 저도 이걸 쓰면서 살짝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또 요즘이 대검열의 시대이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민원 같은 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힙합씬의 한정에서는 이 표현이 마냥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과 남성 래퍼들을 은근히 구분지음으로써 그들이 얻어가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뭐 아무래도 희소성에서 오는 관심도가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생존과 씬의 다양한 색을 위해서는 전 아직까진 그 구분이 필요하다 봐요. 물론 구분이 차별로 이어져선 안 되겠지만요. 네, 뭐 아무튼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오늘 소개된 5분들 외에 다른 신인 여성 래퍼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전 다음에 올게요.